작품을 이렇게 곁에 둔다는 건 많은 장점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곁에 두고 감상을 한다면 전시회를 찾는 것만큼이나 혹은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구매는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싶습니다. 여수미술사랑 협동조합의 이존립 이사장 모시고 섬섬 아트페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존립입니다. 네. 자, 아트 페어에 대한 의미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미술 전시회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면서요? 네, 아트페어 사전적 의미는 여러 화랑이 같은 곳에 모여 작품을 사고 파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네. 일반 전시는 무유형의 작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아트페어는 그런 상업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트페어는 화랑이나 작가의 정보를 교환하고 판매를 촉진하며 미술 시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큰 도시에 가서 아트페어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지역 소도시, 특히나 이제 여수에서는 이런 일이 좀 드물다고 들었는데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품을 팔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도시에서는 시장성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많이 열리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인구 우리처럼 30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에서는 드물게 열리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사진들인 거죠? 네, 예. 이건 작년에 열린 한 장면인데요. 네. 네, 저렇게 다양하게 작가가 자기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예. 근처에 있는 광주에서도 아트페어가 있다고 또 들었어요. 네, 네. 우리 가까운 광주에서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고요. 이틀 전에 제가 부산 국제 아트페어에 참여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관람객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런 비대면 그런 판매도 있었고요. 서울에서는 대형 또 아트페어가 키아프니 마니프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그때 가보면 정말 발디딜 틈이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유명한 아트페어라고 하면은 스위스 바젤 아트페어, 그리고 시카고에서 열리는 시카고 아트페어, 파리에서 열리는 피악 등이 있는데 홍콩에서 열리는 바젤 아트 바젤이라는 것들은 우리 여수에서도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여행 삼아 3박 4일 동안 구경하고 오는 그런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트페어에 대한 관심이 이제 좀 생기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섬섬 여수 아트페어. 어떤 작가분들이 참여하시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여수 미술사랑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구성원들이 18명이 있는데 작년에 9명이 참여해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지역 원로 작가 강창구 선생님을 비롯한 정재윤 선생님, 저 강창구 선생님 작품인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순천 장한순 작가와 그다음에 광주에 3명이 참여해서 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작가님의 작품일까요? 저 작품은 순천의 장한순 작가인데요. 네. 순천만의 그런 갈대 이것을 아주 수묵으로 대담하게 그리는 그런 작가이고 요즘 굉장히 주목받은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요. 예. 이 작품은 알 것 같아요. 또 나오셨었거든요. 박희정 작가님 작품이잖아요. 예, 예. 네. 네, 박혜정 작가인데요. 신부의 꿈, 신부의 아름다움 이것을 주로 그리는 작가인데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도 많이 씁니다. 우리 사랑할까, 우리 결혼할까 하는 그런 제목을 많이 쓰는 그런 작가입니다. 네. 이런 작가님들의 작품을 다 만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작품은 어떤 작가님 작품일까요? 예, 저 작가는 정종복 작가인데요. 정종복 작가는 꿈꾸는 나무라는 주제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나무를 통해서 작가가 실현하고 싶은 그런 꿈을 나무로 형상화해서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예. 이 작품은요? 예. 이 작가는 한희정 작가인데요. 물속에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침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렸는데 아마 우리 여수의 바다와 자연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담아내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어바웃 우리 동네 문화카페 시간에서도 소개해드린 또 직접 나와주신 작가님들도 계신 것 같아서 좀 반갑기도 합니다. 예, 이런 분들의 작품들이 이제 여수 아트페어에서 다 만나실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미술 작품을 구매한다라는 거는 뭔가 돈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 행위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는 영역인가라는 좀 의문점은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미술 작품 구매는 어떤 식으로 보통 좀 이루어집니까? 작가는 작품을 판매해서 삶을 영위해 가야만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가 돈을 논한다는 것을 약간 금지시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좀 있죠. 네. 그래서 작가에게 뭐 작품 가격이 얼마나 돼요라고 묻는 것을 굉장히 신뢰처럼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아트페어는 작가의 작품 가격을 노출시켜서 작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자기가 형편에 맞는 그런 작품을 구입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품 경매하는 그런 경로를 보면 대개 이제 뭐 지인이 개인전을 하거나 그때 가서 이렇게 아름을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뭐 아트페어나 대형 아트페어 이런 데를 가서 또 구입하기도 하고, 또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비대면으로 이렇게 작가의 작품을 누가 이렇게 소개시켜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매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구매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시기로 이제 값을 논하는 걸 좀 꺼리는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네. 예술은 순수해야 된다 이런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백조는 굉장히 우아하지만 그 발은 굉장히 발톱이 빠질 만큼 그렇게 물 밑에서는 물 밑에서 놀아야 네. 되죠. 예술가도 그렇습니다. 또 당연히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감을 사는데 이렇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이슬 먹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작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그 전통적인 어떤 문화에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갔었던 아트페어는 부산 지역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큰 곳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값을 적어놓은 작품들도 있고 어떤 부스에서는 값을 적지 않은 곳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런 차이가 있고, 우리 여수 섬섬 아트페어에서는 왜 값을 다 매겨놓으시는 건, 이런 것도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작가마다 이제 그 개성이기도 하고 네. 또 판매 전략이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작품을 아까 저희는 노출시킨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느 작가는 좀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 또 그 관람객들이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궁금해하기 위해서? 네, 파일로 이렇게 가격을 만들어 놓고 질문에 오면 답변하는 이런 형식을 띠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아트페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이 미술의 좀 대중화와 활성화를 좀 위한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마케팅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 가면 다양한 물건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아트페어는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대중들에게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지요. 작년에 처음으로 시대어 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전남권에서 유일한 아트페어로 성장시키고, 여수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훌륭한 작가들도 이렇게 여수에 와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그런 제공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가들이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미술의 저변 확대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작가분들께는 또 본인들의 작품을 대중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일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트페어 기간 동안에 참여 작가분들이 실제로 부스에 상주해 계신다면서요? 네, 우리가 이번 참여 작가가 20분인데요. 20개의 부스에 자기 나름대로 개성 있게 디스플레이를 해서 그 부스에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관람객이 스스로 오시면 디스플레이를 다 하신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 갤러리에서 전시할 경우에는 네. 단정하게 이렇게 일렬로 쭉 전시하는 게 기본인데, 네네. 아트페어는
뭐 2중, 3중으로 이렇게 뭐 위아래로 걸 수도 있고, 네네, 뭐 그렇게 대각선으로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예. 디스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개성 있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작가가 그 상주에서 이렇게 오시면 자기 작품을 설명하고 그러는데 이번 코로나가 2단계로 이렇게 격상되어서 작가들도 좀 인원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 교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실제로 작가분들과 또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과 1대1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주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참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트페어에서 신경을 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뭐 파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판매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좀 잡고 계십니까? 네, 그 작년에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또 하게 되는데요. 제목을 김여사 그림 사는 날이라고 그런 부스가 있습니다. 네. 이 부스에서는 30만 원 정도로 저렴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코너이고요. 또 작가의 작품을 판화로 인쇄해서 한 10만 원 정도의 작품을 다양한 게 이렇게 구비해 놨고 또 이제 아트 상품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아트 상품에는 뭐 벽시계라든가 손수건, 뭐 내년 칼렌더, 뭐 메모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작가들이 거기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예, 그냥 좀 값이 나가는 고가의 작품들도 있고 좀 저렴한 다소 좀 저렴하게 많은 분들이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부스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근데 아무래도 올 한 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고 내년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작가분들의 활동 여건도 좀 어려워지시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경제가 어려우면 문화에 대한 지출이 제일 먼저 줍니다. 그러다 보니 뭐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예술인들의 삶은 더할 나위 없죠.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면 작가의 생존이 정말 위태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술 작품을 본다라는 것 좀 위안을 또 주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작품을 소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와닿지 않은 분들도 물론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뭐 미술품 이런 건 뭐 사치품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작품을 소장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좀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이번 우리 그 행사의 그 광고 카피를 그림 하나로 공간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예. 어느 공간에서 작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된 낭도 갱번 미술길 프로젝트에 저도 참여했는데요. 그 담장을 도색을 하고 네. 색을 입히고 그다음에 타일을 붙이고 그러면서 그 색 하나가 그리고 그림 하나가 마을 분위기를 얼마큼 바꾸고 또 그걸 통해서 관광객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힘을 느낄 수 있죠. 네. 이처럼 그 작품 하나가 주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뭐 정서적으로도 그렇겠고 공간 분위기도 그러겠지만 또 사람의 마음을 힐링하는 그런 것까지 얻을 수가 있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이번 행사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뭐 예술에 대한 마음의 벽이 있으셨던 분, 혹은 뭐 문턱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 벽과 문턱을 좀 낮춰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섬섬 여수 아트페어는 내일부터 13일 일요일까지 여수 예율마루 7층 1, 2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